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하고 2019년 1차 경찰 면접 최종 합격을 위해서 관리형 면접반 전담으로 맡게 된 이종윤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음, 일단은 뭐 설명회 때 뵀던 그런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어찌 됐건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죠. 경찰 최종 합격이다. 이런 이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 면접에 본격적으로 이제 임하게 됐습니다. 오늘 뭐 체력 학원도 또 다녀오셨나요? 체력 준비도 이제 뭐 만만치 않으실 텐데, 필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필기보다는 체력 준비와 면접 준비가 그나마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좀 당부를 드릴 거는 지금 이제 2달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면접을 좀 가볍게 볼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교과서나 문제집이 조금 양이 많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한정돼 있죠. 딱 그래도 내가 이 교과서를 독파하면 어느 정도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이제 자신감이나 실력을 이제 갖추게 되는데, 사전조사서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혹은 면접도 마찬가지 분량이 좀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좀 막연함 때문에 또 힘들 수도 있고요. 혹은 또 자주 나오는 뭐 빈출 질문들을 보게 되면은 매번 보던 거는 또 이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겠는데, 문득문득 새롭게 나오는 질문들은 와, 이런 것까지 나오나?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또 방대한 양을 가지고 소화를 하셔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부하건대 필기 시험 때처럼요. 뭐 술도 끊고 친구도 끊고 여가도 끊고 이렇게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오히려 뭐 여행도 가실 수 있으면 여행도 가시고요. 가족분들이나 지인 혹은 친구분들 만나실 수 있으면 만나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여가 혹은 술, 뭐 혹은 뭐 다른 미팅 이런 거에 이제 참여하실 수 있다면 충분히 참여하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면접에 집중할 수 있는 정말 오롯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6시간 이상은 좀 확보를 해주시고요. 6시간. 그리고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들 면접이라고 하는 부분을 절대 머릿속에서 지우지 말고 계속 그 일상에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여행을 갔다 치자. 여행 갔어. 뭔가 필기에 공부를 하던 스트레스를 풀고 굉장히 친구들과 막 이렇게 좀 놀고 좀 꽉 잡았던 나를 좀 풀어 헤치고 이런 부분들도 좋지만,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을 나와 혹은 나의 어떤 지나간 과거 그리고 미래에 대한 다짐 좀 붙여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하게 될 가장 주된 업무 뭐예요? 범죄 검거와 예방이죠, 그죠? 치안 활동. 그런 부분들과 좀 엮어서 자꾸 머릿속으로 뭔가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말로 혹은 글로 표현하는 그런 연습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닷가에 갔어요. 넓은 바다를 보니까 어때? 너무 시원하고 좋죠. 근데 그 답답한 마음을 그냥 풀어 헤치고 와 좋다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정말 파도가 몰아치는데 모래사장을 걸으면서도 어떤 경찰로서의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발자국을 파도가 한번 쓸고 지나가. 그럼 발자국이 있어요, 없어요? 발자국 있어, 없어? 없어지잖아, 그죠? 발자국 없어지잖아. 면접은 쌍방향 소통입니다. 발자국 없어지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범죄 피해자들, 범죄로 인해서 후벼 파진 그 가슴과 상처는 한번 파도나 혹은 치료가 지나간다고 해도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느낀 경험과 그리고 경찰로서의 어떤 본분을 계속해서 좀 한번 붙여보라는 거지. 그러면 나는 경찰로서 어떤 경찰이 됐으면 좋을까? 뭐 바다와 같은 경찰, 산과 같은 경찰 이렇게 초등학생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고요. 1차원적으로. 2차원적으로는 좀 전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앞으로 나는 범죄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경찰이 되고 싶은지, 혹은 나아가서는 그것이 경찰에 내가 어떤 희망, 직무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원 동기와 포부와 어떻게 연결이 될지,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시상적인 부분이나 좋은 문구 혹은 좋은 생각들이 자신의 자기소개나 아니면 장점 등을 표현할 때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혹은 뭐 오늘 공부를 하고 혹은 체력 학원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야 우리 맥주 한잔 마시자, 좋습니다. 맥주 한잔 마시러 가서 근데 하하호호 떠들거나 이럴 게 아니라 경찰에 대한 정보를 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정보 공유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농담 따먹게 하고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 그냥 집에 들어가서 다음날 머리 아파서 또 체력학원 면접학원 어영부영 가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경찰을 하고 싶어 하는 건지 이런 좀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옆에 주변 친구들 그리고 결국에 여기 계신 분들 만약에 합격을 한다면 어때요? 같은 기수의 미래의 동료들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죠? 그런 분들과 좀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의지를 나누고 그리고 목표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면접 공부에 좀 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너무 마음을 가벼이 하되 완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마음으로 좀 즐겁게 면접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활을 한 2달여간 저하고 같이 좀 영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으로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주제는 일단 사전조사서예요. 그죠? 사전조사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2015년까지는요, 경찰 면접 같은 경우 이제 자기소개서를 미리 작성해서 제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성장 배경, 뭐 장단점, 본인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 이런 항목들이 정해져 있었고요. 그걸 이제 A4지 2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해서 미리 써서 제출을 했던 그런 시절이 2015년까지 있었습니다. 실제 저도 2013, 14, 15년에 제가 자기소개서 저희 제자들을 거의 대피를 해주다시피 해서 이제 제출을 했던 그런 경험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자기소개서를 미리 제출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남에게 첨삭을 받거나 아니면 가공된 자료를 이제 제공하는 그런 이제 오류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공무원 분야에서 전부 다 이제 자기소개서를 미리 쓰지 않고 어떻게 현장에서 직접 기술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를 했고 2016년부터 자리를 잡아서 경찰은 특히 사전 조사서 사전에 이 지원자에 대해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 말은 그런데 주제는 어떤 개인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 이런 부분들도 나오기도 하지만 가치관 그리고 어떤 사고 방식 그리고 경찰에 대한 관심도 집중도 이런 것들을 이제 골고루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까지 보니까 대충 400개에서 500개 정도의 기출 문제들이 이제 쌓여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면접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 사전조사서 질문이나 면접 질문이나 크게 다르진 않아요. 크게 다르진 않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완전 이제 초보자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면접의 초보자. 근데 사전조사서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청들이 면접을 보기 이전에 사전조사서를 쓰기 때문에 역시 초보의 상태로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그렇지만 좀 짧은 기간이라도 대략 이제 인적성 검사를 보는 종합 적성 검사를 보는 날까지 대략 2주 정도 시간이 남았다면 2주 동안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한 30개 정도는 연습을 좀 해서 좀 숙지를 하고 숙달을 해서 좀 잘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18년 3차 때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청들이 이제 적성 검사일에 이제 다 사전 조사서를 쓰고 왔고요. 대구청만 유독 면접 당일날 썼습니다. 그렇지만 대구청 같은 경우에 면접 당일날 쓰기 때문에 사전 조사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꼬치꼬치 캐묻지는 않아요. 하지만 다른 청들 미리 작성했던 청들은 여러분들이 꼭 사전 조사서를 쓰고 오시면 저하고 이제 면접을 같이 한다는 전제하에서 작성한 내용을 최대한 복기를 해서 저한테 꼭 보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 더 그 사전 조사서에 대해서 면접 때 또 질문이 들어가고 자칫 잘못하면 압박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이제 요인들을 제가 분석하고 어떻게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비책과 해결책을 마련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분량 자체는요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분량인데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뒤편에 보시면은 사전조사서 작성 양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아쉽게도 페이지가 좀 안 나와 있는데 자, 요 정도 이제 분량으로 쓰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줄을 보면 대충 이제 20줄 정도를 써요. 20줄. 글자 수로 따지게 되면은 500자에서 700자 정도의 분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00에서 700자 정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조사서 연습을 하시고요. 혹은 저한테 첨삭도 받으셔야 되는데 매번 이제 손으로 쓰다 보면은 좀 어려워요. 손도 아프고. 그래서 워드로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저도 역시 마찬가지 워드로 이제 첨삭을 좀 해드릴 텐데 워드 기준으로 따진다면요. 뭐 한글이나 아니면 이제 그 한글 워드 문서를 새 창을 켠 상태 편집하지 마시고 새 창을 켠 상태에서 뭐 10포인트다라고 한다면은 그 10포인트 기준으로 대략 12줄에서 16줄 사이를 작성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한글 워드 기준으로.
그래서 12줄에서 16줄 정도로 작성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미리 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작성을 해서 저한테 만약에 이제 파일로 보낼 거예요. 카톡이나 이메일로 이제 보내시게 될 텐데, 보낼 때 당연히 무슨 색 글씨로 보내시겠어요? 검정색 글씨로 이제 보내시겠죠, 그죠? 검정색 글씨로 보내는데, 제가 첨삭을 해서 잘 됐다, 혹은 저도 첨삭이 잘 만족스럽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파란색 글씨로 바꿔드릴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은 원체 방향을 잘못 잡았고, 이런 스토리는 사조서에 절대 쓸 수 없습니다.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려하는 측면은 전부 뭘로 색깔을 칠할 거냐면 빨간색으로 색깔을 바꿔 드릴 거예요. 그리고 밑에다가 빨간색 코멘트도 달아 드릴 거고요. 그럼 여러분도 어때? 파란색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암기를 하시면 좋고요. 빨간색은 제가 코멘트를 날린 대로 어떻게 다시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다시 재작성할 때는 당연히 무슨 색으로 좀 바꿔서 검정색으로 좀 바꿔서 새로 썼다고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한 번, 두 번 정도 교차로 왕복을 하면 거의 한 세트를 파란색으로 전부 다 싹 다 바꿔서 매끄럽게 소화를 해서 완성본으로 계속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완성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한번 작성을 하시면요, 그래도 집중하시면 3개에서 5개 정도 할 수 있어요. 하루에 3개에서 5개 정도. 그래서 3개에서 5개 정도 하시면 저한테 보내시면 돼요. 그리고 하루 정도 기다리시면 제가 빨간색 파란색 표시를 해서 발송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 한 가지 더, 여러 학생들을 제가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파일을요, A 학생이 저한테 3개를 보냈어요. 그 3개에 대해서 이제 교차를 하겠죠. 그럼 새로 쓰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 또 파일을, 새로운 파일을 보내시겠죠. 그러면 한 학생의 파일이 나중에 10개 정도 돼요. 그럼 제가 50명만 가르쳐도 어떻게 되겠어? 500개 파일을 관리를 해야 되겠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오늘 1번, 2번, 3번 3개를 작성을 했어. 근데 만약에 여기서 또 추가로 작성을 한다. 그러면 같은 파일에, 똑같은 파일에 4, 5, 6 밑으로 연결해서 중복 저장을 해주세요. 중복 저장.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몇 개 파일만 갖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한 개 파일만 갖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그럼 나중에 쭉 그게 쌓여서 여러분들한테는 20개 혹은 30개 혹은 그 이상의 문항들이 세트로 있는 한 개 파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숙독을 하실 수 있게끔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라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사전조사서의 이제 기본 형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전조사서 쓰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뭐 기본 형태는 너무너무 간단해요. 짧은 글이에요. 500에서 700이면 생각보다 이제 짧은 글이기 때문에 짧은 글을 효과적으로 전달을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3문단으로 나누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건 뭐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그래서 첫 번째는 뭘로 쓰고 서론을 쓸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죠. 그다음 세 번째는 결론을 쓴다. 너무 쉬운 얘기지, 그지?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서론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럼 뭘 쓸 거냐? 일단은 질문을 했을 거예요. 질문에 대해서 우리 복명복창 한다고 해요, 그죠? 복명복창. 경찰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3가지를 쓰시오. 만약에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 그러면은 어떻게 쓰는 거야?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경찰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 공정함 혹은 뭐 정의감 그리고 청렴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대로 반복해서 복명복창해서 바로 쓰시면 돼요. 아니면 질문에서 물어보는 개념이 있을 거예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봉사를 한다는데 그 국민의 눈높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럼 국민의 눈높이에 대한 개념을 자기가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혹은 진정한 봉사란 무엇이며 본인의 봉사 경험과 경찰로서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봉사의 진정한 의미란 뭐라는 개념을 자기가 여기서 도출을 해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 아니면 개념화 하는 것이 한 줄에서 많게는 3줄. 근데 평균적으로 한 줄, 3줄이니까 2줄 정도 쓰시면 가장 적당한 분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대부분의 본론들은요. 뭘로 들어가게 돼 있어? 대부분 자기 이야기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경험을 쓰도록 되어 있죠. 경험.
그러면 이제 이 경험을 역시 마찬가지 쭉 이제 나열을 하는데, 경험은 잠시만 좀 이따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 이제 결론.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봉사란 뭐 이런 거다라고 이제 썼어. 그리고 나는 이런 봉사활동 경험을 거쳤습니다라고 하면서 또 줄줄이 이제 써 내려가겠죠. 쭉 써 내려가고 마지막에 경찰로서의 활용 방안인데, 혹시 질문에서 경찰로서의 활용 방안을 묻지 않아도 무조건 경찰이 된다면이라고 해서 쓰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경찰이 된다면이라고 하는 경찰로서의 포부나 다짐을 쓰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 두세 줄 정도의 분량. 자, 그럼 아까 제가 이제 워드 기준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워드 기준으로 12줄에서 16줄 쓰면 가장 좋다. 그럼 평균 14줄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냥 단순하게. 그럼 두 줄 쓰고 경험은 몇 줄 정도 쓰면 딱 좋겠어? 10줄 쓰면 딱 좋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쓸 말이 많고 하다면 뭐 한 줄씩 좀 더 늘어나는 거고요. 쓸 말이 없으면 조금 이제 줄어들 거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이거를 뭘로 조절을 해야 돼? 본인의 글씨체와 글씨 크기로 조절을 하시면 돼. 쓸 말이 없으면 글씨를 좀 더 크게 쓰시고요. 쓸 말이 조금 많을 것 같으면 어떻게? 글씨를 조금 작게 해서 많이 빼곡하게 이제 쓸 수 있게끔 조정은 해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뭐 워드로 이제 첨삭을 주고받고 하다가 한 번 정도는 제가 뭐 인적성 검사일이나 아니면 다른 사조서 특강일에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잡게 되면 제가 이제 손으로 한번 써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썼을 때 어떻게 하면 좀 깔끔하게 쓸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알려드릴 수 있고, 글씨체를 바꿔드릴 수는 없겠지만 뭐 들여쓰기 내지는 아니면 하다못해 번호를 달아서 쓰든지 뭐 이런 방법들도 제가 다시 한번 또 개별적으로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서론과 결론은요, 두 줄 그냥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금방 이제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이제 표현을 하시게 될 거고, 여러 케이스들을 하시다 보면 결론이요 되게 많이 반복돼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경찰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제가 한 두세 가지의 어떤 모범적인 표현을 만들어 드리면 그거 계속 돌려서 쓰시면 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쓰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본론이지, 그지? 그래서 본론을 쓰는 방법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작성 팁입니다. 일단 경험을 쓰게 되기 때문에 경험을 쓰는 가장 좋은 방식은 뭐 여러분들 많이 들었겠지만 육하 원칙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육하 원칙을 쓰는데 혹시 육하 원칙을 고수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내가 뭐 재작년에 봉사활동을 했다. 어디에서? 뭐 노인 요양원에서. 어떻게 했어? 뭐 무료 급식도 해드리고 목욕도 해드리고 뭐 이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쓸 거야. 근데 여기에서 왜 했냐 이걸 물어본다고 치자. 봉사활동 왜 했어? 그럼 대답할 수 있어요? 봉사활동 왜 했어요? 봉사활동 왜 했어? 뭐 혹은 대학교에서 대학 시절 공모전에서 팀원들과 팀워크를 발휘한 경험을 막 쓸 건데 거기서 왜 했어? 그러면은 왜 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 육하 원칙에서 물어보는 왜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사실은요 왜라고 하는 동기와도 맞물려 있지만 뭐와도 맞물려 있냐면 본인의 목표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사실은 알고 보면 뭐하고 연결이 되는 거냐면 바로 포부와 다짐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혹시 육하 원칙으로 쓴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봉사활동을 왜 했는지 굳이 이걸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떤 포부를 가지게 됐는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느꼈는지를 쓰시면 그게 바로 왜에 해당하는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봉사활동을 통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점을 배웠고, 그러면 이제 이게 표현이 된 거야. 배웠고 그리고 경찰이 된다면, 이렇게 해서 포부로 연결을 하면 바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왜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특별히 하시면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자, 저는 근데 현대에 들어서 글쓰기 방식이 육하 원칙보다는 스타 기법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 기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릴 거예요. 4단계로 쓰시는 거죠. 4단계. 혹시 스타 기법 들어보신 분 계세요? 처음 들어봤네요.
자, 요거는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 2016년도 국가 직무능력 표준이라고 해서 취업계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글쓰기 이제 방식인데 굉장히 이제 효율적이고 또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스타 기법은 일단은 앞에 있는 이 대문자 철자가 하나의 약자, 머릿말을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S는 situation. 첫 번째로 상황을 써라, 상황.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 정도예요. 내가 재작년에 요양원에서 봉사를 했다. 그냥 요 상황만 쓰라는 거죠. 상황. 자, 두 번째 꼭 표현을 해야 될 거는 바로 태스크. 자, 임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역할이라고도 해요. 그때 내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거. 나의 역할이 무엇이었다. 요걸 이제 좀 표현을 해달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액션. 그럼 거기에서 나는 어떤 행동을 취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result. 어떤 결과와 혹은 어떤 배운 점이 있었는가. 자, 요 정도로 쓰게 되면 기본적인 경험 스토리가 좀 쉽게 써질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쉽게 써질 수 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우리가 본론에다 몇 줄을 써야 돼요. 10줄을 써야 되죠. 그죠? 10줄 써야 되니까 어떻게 쓰면 돼? 첫 번째 상황 짧게 2줄 쓰고 배운 점 어차피 밑으로 연결될 거니까 2줄 쓰고 나머지 3줄. 자, 요런 정도로 분량을 미리 생각을 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해서 현장에서 사주서 쓰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삘 받아서 경험을 막 쓰다 보니까 할 말이 아직 남았는데 종이가 끝난 거야. 그럼 경찰 사주서 뒷장에다 쓰래요, 말래요? 절대 쓰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거기에서 차라리 2줄 정도 모자르면 모자랐지 그 넘쳐가지고 막 뒤에까지 넘어가서 막 중학생처럼 그렇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량 조절에도 실패를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머릿속으로 딱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 사례를 좀 하나 드릴게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제 청년의 시절이 있었고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 이제 아르바이트를 이제 대학교 군내 편의점에서 했었어요. 군내 이제 편의점에서. 근데 대학교 안에 있는 편의점이다 보니까 당연히 언제 사람이 많이 몰리냐면 점심시간 11시 한 40분 정도가 되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요. 그래서 줄이 한 40명까지 서요. 편의점은 기껏해 한 1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줄이 바깥에까지 막 40명씩 서 있어요. 포스가 이제 두 개의 포스가 있었는데 하나는 점장이나 부점장 혹은 하나는 저처럼 이제 아르바이트생이 이제 포스를 찍습니다. 계산 포스를. 근데 점장님 포스는 빨리빨리 계산이 되고 제 포스는 아무래도 저도 이제 초짜고 미숙하다 보니까 계산이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첫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와 이거 계산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좀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퇴근을 하고 나서요 집에 가지 않고 뭘 했냐면 상품 바코드 위치를 외웠어요. 상품 바코드. 그래서 물건을 보고 대충 이런 물건은 여기에 바코드가 달려 있구나. 혹은 뭐 이런 네모난 물건은 여기 있구나. 봉지 물건은 여기 이런 데 있구나. 해서 바코드 위치를 쭉 돌면서 상품마다 한 번씩 확인을 했어요. 이틀 정도 제가 퇴근 후에 계속 바코드 확인을 했더니 3일째부터 계산기를 찍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습니다. 습관처럼 집어서 그냥 막 이렇게 찍고 있는 거죠. 나도 보지도 않고. 그래서 실제로요, 불과 3일째 점장보다 더 빠른 계산 속도를 가지고 학생들이 막 줄이 이제 줄었어요. 그 주에 점장님이 저한테 회식을 시켜줬어요. 일개 알바생한테. 그래서 삼겹살에 이제 소주를 사주면서 야, 너 알바를 언제까지 할 거냐? 물론 저는 제 계획상 한 달 정도밖에 생각 안 했는데 말로는 저 한 6개월 정도 할 겁니다. 그랬었죠. 그때 점장님이 야, 너는 진짜 평생 일하고 싶다. 막 이러면서 점장님이 회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틀 있다가 제 시급을 바로 점프를 시켜줬어요. 제가 한 10년 전 얘긴데 이 얘기가 그때 당시에 시급이 얼마였냐면 3,200원 정도였어요. 3,200원. 지금의 절반도 안 되던 때였거든요. 3,200원. 근데 얼마를 올려주셨냐면 5,000원, 4,700원까지 올려줬어요. 최고 시급을 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최고 시급 4,700원. 플러스 뭐 했냐면 제가 이제 흡연자인데 그때 담배가 이제 1,800원 정도, 2,000원, 1,800원에서 2,000원 정도였거든요. 담배를 편의점에서는 로스 처리를 위해서 재고를 안 잡거든요.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저한테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가져가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0원을 더 받은 셈이지. 그러니까 총 시급을 7,000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남들 3,200원에 2배도 넘는 시급을 받으면서 실제로 제가 한 2개월 정도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자, 이 얘기 뭐냐? 이 흐름대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흐름대로. 내 상황이 어떤 상황? 편의점에서 일을 했는데 어떤 상황에 있었어요? 학생이 굉장히 많다. 한정된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몰리고 계산을 빨리 해야 된다는 임무와 역할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거기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 바코드를 외우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얻었어? 시급이 높아지는 결과를 얻었다는 거죠. 자, 요 흐름대로 이야기하면 한 세트 경험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쉽게. 그리고 면접에서도 여러분들 경험을 머릿속에서 기억해서 이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경험을 막 중구난방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요 흐름대로만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요런 일을 하게 됐는데 요때 어떤 조치를 취해서 요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사전조사서도 마찬가지 요런 흐름대로만 간다면 충분히 경험 스토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단순하게 이제 보여드린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팁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좀 많이 하셨어야 될 텐데 물론 이제 우리 경찰 수험생 분들 중에 나이가 이제 조금 20대 후반에서 30대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보통 뭐 아르바이트 경험도 있고 직장 경험도 있고 뭐 이런 이제 혹은 사회생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우리 조금 젊은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혹은 고등학교 정도의 경험밖에 없고 혹은 군대 갔다 와서 바로 그냥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시험에 응시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와 선생님 저 경험이 많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경험을 좀 회고를 많이 하셔야 돼. 회고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좀 항목을 나눠 보세요. 첫 번째는 연대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연대 기준으로. 제가 설명할 때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생각을 해라. 근데 왜 그러냐면 기억을 차근차근 되짚으란 얘기예요. 차근차근. 그래서 노트에다 일단 쓰세요. 초1, 초2, 초3 이렇게 쓸 거야. 그지? 그럼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만 한단 말이야. 자, 요렇게만 하는데 이걸 써놓고 가만히 쳐다보면 경험이 막 떠오를까? 아니요. 생각보다 그렇지 못해요. 생각보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 옆에다가 뭘 쓰냐면 이 중학교와 관련된 중학교 1학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다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일단 첫 번째 나는 무슨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이름 1학년 때 친했던 친구 이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학원 다녔으면 학원 어디 다녔는지 그리고 그 학원에서는 어떤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 이름 혹은 그때 학원에서 만났던 친구 이름 그러면 이름을 쓰다 보면 그놈들이 이제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난다는 건 뭐냐면 머릿속에 지금 연상이 이제 하나씩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그 친구들과 겪었던 사건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머릿속으로. 그때부터 기억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경험이 잘 떠오르지 않아. 어제 점심 뭐 먹었어요? 기억하네.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어제 먹은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초등학교, 고등학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이 나겠어. 그지? 잘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좀 차근차근 써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연대 기준 말고 이렇게 해서도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일단은 굵직하게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 그다음 두 번째는 대학교. 그다음에 남성분들 이제 군대 다녀오셨으면 군대.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 자, 아르바이트나 직장 정도가 이제 될 수 있겠죠. 자, 요렇게 항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항목을 나눌 수도 있고. 자, 그다음에 첫 번째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학창 시절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것들 뭐가 있냐면 일단은 반장, 학생회장, 선도부장, 체육부장이라고 하는 자기가 뭔가 리더십을 표현할 수 있는 임원 활동을 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대표 뭐 이런 것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교도 그렇고 나는 어떤 동아리를 했었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동아리. 축구 동아리도 있을 수 있고 봉사 동아리도 있을 수 있고 여행 동아리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동아리 활동을 한번 했었을 거다. 세 번째,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학창 시절 혹시 상을 받은 경력이 있으면 수상 경력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글짓기 상을 받았는지
미술상을 받았는지. 우리 이제 여러 학생들 나중에 뭐 장점 같은 거 이제 찾아야 되는데요. 장점을 맨날 물어보면은 저는 책임감이 강합니다. 10명 중에 5명 책임감이 강하대. 저는 성실합니다. 근면합니다.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불성실하다 있어요? 난 불성실해. 없잖아, 그죠? 나는 책임감이 좀 떨어져. 여기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이제 타 지원자들이 말하는 그런 부분에서 맴돌지 말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나 초등학교 때 미술을 좀 꽤 잘했네. 뭔가 그림을 좀 잘 그린다는 거야. 그림을 잘 그린다는 거는 뭐가 있다는 거야? 관찰력이 좋다는 거고 손재주가 좋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경찰 업무 중에 뭐를 좀 잘해야 돼요? 사람들의 얼굴을 잘 기억하면 좋죠. 그게 범인이 됐건 피의자가 됐건 아니면 피해자가 됐건 아니면 일반 시민이더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나칠 수 있는 어떤 시민의 용모나 이런 것들이 지나쳤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기억한다면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초등학교 미술 잘했던 것으로부터도 도출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건 안타까운 건 제가 계속 붙들고 얘기를 해야 뽑아져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혼자 나는 미술 잘했으니까 이쪽으로 장점을 써야 되겠어. 이렇게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최대한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시라는 거야. 결국에는. 그래서 수상 경력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네 번째 봉사활동. 성인이 돼서 우리 봉사활동 솔직히 잘 안 하죠. 고등학생 때 그래도 좀 의무적으로 했던 봉사활동이라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죠? 정 없다면 뭐라도 헌혈이라도 지금이라도 혹시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다면 헌혈을 좀 한번 해보시는 것도 권장을 해드리고 지금 당장 어디 봉사를 가서 단순하게 단편적인 혹은 일회적인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경찰 면접에서 바로 쓰진 못해요. 왜냐하면 봉사라고 하는 건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일회적인 봉사는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그 좀 이따 사조서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릴 텐데 간헐적 봉사는 면접에서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다만 이 정도 봉사는 제가 볼 때 괜찮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지금의 특히 할 수 있는 거 방범, 자율방범 순찰대.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자율방범 순찰 때 요거에 지원을 해보시는 거는 괜찮아요. 왜? 동기가 뚜렷하게 나올 수 있지. 필기시험도 어차피 붙었고, 그지? 여유도 생겼고, 그리고 내가 어차피 경찰이 될 건데 지역 치안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경찰로서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일, 그거는 동기도 좋고 명분도 좋고 그리고 봉사로서 표현하기도 좋아. 그래서 자율방범 경찰대 같은 거는 충분히 활용을 해주셔도 그리고 지금 신청을 하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쓸데없이 막 어디 이제 1365 이런 데 들어가서 봉사활동 찾아봐야 그거는 큰 의미 없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때 했던 봉사활동은 그래도 써먹어도 좋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일단은 경험도 경험이지만 학창시절 지금은 여러분들 책 많이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책 안 읽죠 그죠? 수험생 읽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도 학창시절에 과제로 했든 뭘 했든 독후감을 썼던 어떤 책들이 있을까? 독서도 여기에 좀 편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일단은 내가 포인트를 정해서 경험을 요렇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나중에 뭐 단체 생활에서의 어떤 팀워크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결국 어디에서 나오고 있어요? 동아리나 임원 활동 이런 데서 이제 나올 수 있겠죠. 조직 생활 경험이니까 그지? 그런 부분들을 좀 난 이런 것들이 있었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저하고 면담할 때도 이런 내용과 정보를 저한테 충분히 알려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잠재력이나 그런 경험을 제가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면접 답변으로. 그래서 그런 이제 항목화하는 연습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군대나 사회 경험은 아마 얼마 지나지 않은 이야기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있을 텐데 특히 남성분들 갑자기 또 군대 생활 떠올려봐 그러면은 군대에서 뭐 했지 뭐 한 게 없는데 또 이제 이러고 있죠 그죠? 한 게 뭐 있어 뭐 맨날 일어나서 똑같은 거 그냥 삽질이나 하고 밥 먹고 축구한 거밖에 없을 것 같고 그지? 자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한창 군대 때 휴가 나와서 아니면 군대를 막 제대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레파토리가 있을 거야. 술자리에서 했던 친구들하고 혹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성과 술자리에서 만났을 때 군대 얘기 막 썰을 풀어놨던 게 아마 있을 거야. 그럼 그걸 생각해야 돼. 썰을 풀어놨던 거. 예를 들면 귀신 봤던 거.
그런 것도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보시라는 거지. 선임한테 뒤지게 맞았던 거, 아니면 후임을 뒤지게 팼던 거, 아니면 동기들과 싸웠던 거, 아니면 소대장과의 갈등, 간부와의 갈등, 아니면 군대의 부조리,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거든. 그런 부분들을 또 떠올리면 썰을 풀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떠올려서 그걸 어떻게 살짝 정제를 하면 그래도 사전조사서나 역시 면접에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직장생활이나 그리고 아르바이트 경험 마찬가지 내용이 이제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 경험은 일단 좀 이따가 뭐 거의 대부분 동일한 아르바이트 경험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뭐 기껏해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들, 많은 아르바이트들이 있는데 두 가지 정도 패턴이 나오죠. 하나는 몸만 쓰는 노가다, 또 하나는 완전한 이제 서비스, 그지? 그런 두 종류 패턴에서 어떻게 표현할지 그런 것들도 좀 이따 이제 한번 항목을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일단은 경험을 좀 먼저 정리를 해놓으셔라. 글감이라고 하죠. 소재가 없으면 항목을 보고 쓰려고 해도 안 나와요. 처음에 막 보면은 막연하고 써봤자 5줄이나 쓰나, 혹은 5줄 10줄 썼다고 해도 제 입장에서는, 혹은 면접관 입장에서, 저도 이제 항상 늘 면접관의 입장에서 이제 코멘트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면접관 입장에서는 아무 얘기도 아닌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글감부터 좀 잘 먼저 모아놓고 그다음 작성 연습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질문의 의도를 좀 파악하고 쓰셔야 돼요. 질문 의도를 좀 파악하고 써라라고 하는 거. 자, 예를 들면 면접에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면접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면접 질문, 아주 고전적이지만 무조건 나온다고 하는 질문. 예를 들어서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을 해결하거나 조율했던 경험이 있냐? 뭐 갈등 해결은 무조건 나올 수 있죠, 그죠? 갈등 해결. 자, 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갈등 해결. 자, 우리 남학생, 갈등 해결 경험을 왜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쵸? 일단은 면접도 그렇고 사전조사서 면접 그냥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면접관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면접을 보면서 평가하려고 하는 기준들이 여러 개 있겠지만 그거는 사실은 다 그냥 도식화된 거고 눈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뿐이지,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소위 말해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냥 여러분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면접을 보고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갈등을 해결해서 갈등 관계에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그 갈등을 바라볼 것이며, 또 하나는 그걸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는 수용력이 있고,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의지와 그리고 자기의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타인을 설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경찰 조직에서도 조직 내부에서의 갈등, 혹은 경찰과 경찰 아닌 조직이 있잖아요, 그죠? 혹은 경찰과 또 누가 갈등을 겪을 수 있지? 일반 시민들과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거냐는 거야. 나아가서 여기서 조금 파생되는 질문들 중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죠. 대화가 까다로운 사람을 설득했던 경험이 있냐? 이런 것도 이제 사전조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왜 물어보는 거겠어? 대화가 까다로운 사람, 상사를 얼마나 잘 설득을 하나?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야. 파출소에 찾아와서 행패 부리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주치자잖아, 그지? 술 취했는데 대화가 돼? 여러분들 면접에서 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주치자 혹은 악성 민원이 어떻게 대처할 거야? 얘기를 잘 들어보고 대화를 통해서. 아니, 대화가 안 된다고. 그냥 걔가 왔어. 그걸 어떻게 대화를 통해서 풀겠다는 거냐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그 대화를, 물론 이제 결론은 대화를 통해서 풀겠다로 흘러가야 되겠지만 단순하게 그냥 대화와 소통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일 수 있다는 거지.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어제 경찰 관련한 뉴스 중에 어떤 뉴스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어제 경찰 안 하려고? 관심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 어제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울산대교에서 이제 모녀가 대교에 이제 매달려서 자살 기도를 시도를 했고, 몇 시간 만에, 그죠? 6시간, 5시간이 좀 넘는 6시간 만에 설득을 해서 어떻게 구조를 하고 병원을 이제 이송을 했다. 5시간 동안 그럼 뭐 했겠어요? 뭐 경찰들이 앞에서 그냥 뛰지 마세요, 뛰지 마세요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계속 대화도 걸고. 근데 이 사람들 어때? 아, 힘들다 이 얘기밖에 안 했대잖아 초반에, 그죠? 대화가 지금 계속 까다로운 거야 이 사람들하고. 근데 경찰관이 가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겠냐는 거지. 이거 면접 질문으로 또 나오잖아. 뭐라고 나왔어요 기출 질문에서? 자살 기도자가 있는데 출동했다. 본인이 경찰관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 나온단 말이에요 면접 질문에 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자살 기도자. 어제처럼 울산대교에 진짜 혹은 여기 한강대교에 노량진에서 이제 수업 마치고 이제 걸어가는데 자살 기도자가 있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처음에야 뭐 당황스럽겠지, 그지? 당황스럽겠지만 신고하고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대처를 할게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물론 이제 나중에도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워낙 면접이 이제 많은 질문들에서 파생이 되니까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게 되는데 하다못해 편의점 가서 친구한테 시켜갖고 소주하고 막걸리라도 사와서 그 앞에서 걸터 앉아서 소주 막걸리라도 한 잔 먹겠다 이거야. 그리고 한번 얘기 들어보겠다는 거지. 아저씨 내려와서 그냥 막걸리나 저랑 막걸리나 한 잔 먹어요. 이렇게라도 해서 불러 내려올 수 있다면 성공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라도 해서 혹은 노래라도 한 자로 부르면서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가수는 아니지만 홍진영 살다 보면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지? 살다 보면 다 그런 거래요, 그지? 옆에서 그냥 괜히 흥얼흥얼 하면서 있는 거야. 그럼 자살 기도자도 어때? 듣겠지. 들으면서 아예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그 노래로 승화를 하고 그게 결국엔 뭐야? 대화보다 더 좋은 시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야.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질문의 의도는 그 질문이 전부 다 뭐와 관련이 있다는 거야? 보시다시피 경찰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거지. 경찰 업무와. 그냥 여러분들이 저는요 군대에 있을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끝. 요런 내용을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결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원론적인 사조서 질문이 나왔다.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이 있냐? 그러면 이거를요 빨리 머릿속으로 다시 두 번, 세 번 정도 굴려보세요. 이걸 경찰의 업무와 관련된 질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조서를 쓰는 방향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 단순히 맨날 하는 것처럼 대화, 소통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이런 모범 답안만 쓰고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곧 경찰이고 질문의 원론적인 부분이 결국 뭐다? 경찰의 업무와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걸 꼭 좀 이제 알고 그다음 사조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자. 또 하나, 그럼 그런 이제 사례와 관련해서 경찰 헌장에 대해 서술하시오. 야 이거는 뭐야? 이거 무슨 주관식 문제도 아니고 사전조사서가 서술하시오 이렇게 끝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또 암기한 것처럼 경찰 헌장 어떻게 쫙 이제 쓰고 딱 나오는 거지. 절대 안 돼, 그렇지? 이거 주관식 시험 보러 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그럼 경찰 헌장부터 얘기할게요. 경찰 헌장 아시는 분? 큰일이구만. 그지? 자,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은 생 초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계속 경찰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해야 될 텐데 친의 공근계 이렇게 외웁시다. 친의 공근계. 친절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그리고 근면한 경찰, 깨끗한 경찰. 친의 공근계. 자, 그리고서 이제 이걸 쓴다고 치자 이거야. 근데 이걸 쓰고 외우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의 의도가 뭐였어요? 경찰 헌장을 쓰라는 건 네가 경찰 헌장을 알고 있냐가 아니라 이 경찰 헌장 중에 너는 어떤 경찰이 되고 싶냐는 거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찰이 되고 싶은지 쓰는 것이. 혹은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혹은 중요한 헌장이 무엇인지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기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래서 나도 친절한 경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의로운 경찰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나의 포부와 다짐을 역시 다시 한번 나타내고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지. 어떤 문제가 나오건 간에 마무리는 항상 어떻게? 내가 경찰이 되면 꼭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걸로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지 서술하고 지식과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그러면
만약에 쓰다 보니까 분량이 안 나와 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친절한 경찰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왜 친절한 경찰이 중요하겠어? 과거에 경찰도 어때요? 뭐 권력과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힘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경찰은 굉장히 친절해야 되고 시민들에게 더 먼저 다가가기 위해서 중요하다. 썼더니 한 세 줄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친절이 왜 중요한지 느끼게 된 혹은 본인이 친절을 베풀었던 경험을 넣어야지. 그쵸? 무조건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는 이게 중요합니다로 갔고 결론은 그래서 이런 경찰이 될 겁니다. 분량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본론에 어떻게? 아 그러면은 내가 뭐 의로움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공정함을 발휘했던 경험을 중간에다 필히 넣어줘야 된다는 거야. 필히. 하다못해 의로움을 발휘했다 그럼 뭐야? 고등학교 시절에 뭐 예를 들면은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뭐 내가 대변을 해줬다든가 맞고 있는 친구를 말려줬다든가 대신 싸워줬다든가 어떻게든 그걸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서론을 쓰고 본론을 쓸 게 아니라 본인의 경험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스토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서론을 쓰셔야 돼. 그쵸? 왜냐하면 내가 생각할 땐 친절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친절 경험이 없어. 근데 경험으로 따지니까 뭐가 있어? 근면은 좀 있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바꿔야지. 경험이 먼저 나와주고 본론에 대한 스토리 개요가 먼저 잡히고 그 다음에 서론 결론은 말은 지어내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 가셔야 되죠. 그래서 서론부터 그냥 순서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 경험 개요가 나올 수 있는 주제로 먼저 잡고 그 다음 서론 결론은 임의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팁도 같이 한번 드려보고 세 번째 질문을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을 잘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다. 분석. 근데 이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렵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좀 쪼개어 봐라. 이렇게 이제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쉽시다.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시켰어. 그럼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거 너무너무 많이 나왔고요. 특히 서울청에서 제일 좋아하는 주제가 이 상사 부당한 지시예요. 자,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시킨다. 우리 너무 앞에 분만 질문하면 좀 그러니까 우리 학생분. 네.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시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어요? 그렇죠. 음, 음, 일단은 상관에게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일단은 경찰 관서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센터가 있다라고 했는데 경찰 관서에 해결할 수 있는 센터는 경찰 행동 강령에 근거해서 경찰 행동 강령 책임관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 강령 책임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서론 말고 결론이 이제 나왔네. 상사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으면 일단 무조건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되냐면 경찰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보고를 하는 건 맞아요. 자,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결국 뭐밖에 안 되지? 경찰 조직에서 야 가서 쓰레기 좀 버리고 가서 저기 슈퍼 가서 뭐 야식도 좀 사오고 또 혹은 다른 지시들. 야 너는 현장 나오지 마. 너는 여기서 계속 사무실에 있어. 저도 현장 가고 싶은데요. 아니야, 넌 안 돼. 현장 나오지 마. 넌 복사하고 여기서 문서 정리나 하고 있어. 6개월이 지나도 야 너는 문서 정리나 해. 네가 무슨 현장이야. 자 그럼 어떻게 또 상관에게 얘기하고 결론은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남한테 잃는다는 거잖아, 그지? 소위 말하면 남한테 이제 잃는 거거든. 조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남한테 잃는다. 이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야, 결국에. 그래서 쪼개보라는 거지. 자, 쪼개볼게요. 상사를 쪼갤 수는 없어요, 그죠? 상사를 쪼갤 수는 없잖아. 그럼 뭘 쪼개면 돼? 부당함이라고 하는 걸 한번 쪼개보자는 거지. 부당함. 어떤 지시를 받았을 때 무엇이 부당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디까지가 내가 용인할 수 있는 부당함이고 어디까지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함이냐는 거지. 그지? 그리고 또 하나 사전조사서잖아.
분량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 분량도 계속 뭘 지어낼 멘트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쪼개 보는 거야. 자, 첫 번째, 내가 생각했을 때 위법한 부당한 지시가 있을 수 있어, 그죠? 법이나 규칙에 위배되는. 근데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위법하지는 않은 부당한 지시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로 위법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가는 게 좋겠어요? 위법한 지시 가서 죽여. 야, 폭행 써도 되니까 우리 마약 이번에 조직 소탕하는 데 있어서 저 새끼 이제 잡아갖고 어떻게 조지자. 조직폭력배 검거하는데 조직폭력배들 야 말로 하면 걔는 안 들어. 그냥 가서 일단 때려. 일단 조지고 보자. 뭐 이런 이제 위법한 지시가 들어왔다. 위법이잖아. 그지? 그러면 바로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가냐? 안 돼. 왜? 여러분들 신임 경찰로서 뭐가 적법이고 뭐가 위법인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상사의 지시를 판사처럼 딱 판단할 수 있을까? 위법인지 불법인지 아니면 적법인지 못하지, 그지? 그럼 어떻게? 재확인해야지, 재확인. 내가 생각할 땐 위법할 수 있지만 위법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그쵸? 재확인을 해야 돼. 그냥 바로 쪼르르 가갖고 또 행동강령 책임관한테 막 이르면 안 돼요. 재확인하고 어떻게? 질문해야지. 왜? 본인도 조직의 일원이거든. 물어봐야 돼. 그리고 또 질문하는 건 어때? 지시한 상사한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내가 믿는 다른 상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경험이 많은 또 다른 상사에게도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선배님 이거 진짜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해결이 안 되면 그래도 명백히 위법이면 이건 누구에게 굉장히 위태로운 선택이냐면 당사자죠. 즉 경찰 조직에 굉장히 위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때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가라는 거야. 그래야 조직을 바로 잡을 수 있고 우리 조직이 오래 정당하게 갈 수 있죠. 자, 근데 이거 위법하진 않아. 뭔가 조금 부당한 것 같긴 한데 커피 타오라 그러고 라면 끓이라 그러고 복사하라 그러고 야, 응? 너는 현장 나오지 말라 그러고 뭐 이렇게.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래서 생각을 좀 한번 해보자. 예를 들면 계속해서 복사만 시켜. 나 복사하러 온 거 아닌데 나도 가서 막 범인 잡고 순찰 돌고 하고 싶은데 근데 복사를 하면요 관서의 업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죠? 관서 업무 파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우리 관서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 조직은 이런 일들을 지금 처리하는 중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지? 그러니까 부당하지 않은 거야 사실은. 혹은 예를 들어서 커피나 뭐 야식 이런 거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막내라고 해도 너무 뭐 이런 것만 시키는 거 아니야? 근데 굉장히 중요하죠. 왜? 신임 경찰로서 일단 경찰 조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조직원 혹은 조직에 대한 이해 많이 어렵겠죠, 그죠? 혹시 여기서 회사 생활 해보신 분? 회사 다녀봤다. 회사 다녀봤어요. 회사 처음에 들어가면 어때요? 우리 두 번째 학생 회사 처음 들어가면 경찰도 똑같아. 경찰도 회사 들어가는 거니까 어차피 잔심부름 많이 하고 뭐가 제일 걱정이에요? 회사 처음 들어가면 그 적응하는 게 이제 힘들죠, 그죠? 뭘 해야 될지 모르고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군대도요. 혹시 군대 갔다 오셨다면 군대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자대 배치 받으면 관등성명 외우라고 그러죠. 관등성명, 그죠? 제일 중요한 거거든. 회사도 똑같아. 왜냐면은 회사 딱 들어가면요 이렇게 벽에 붙어서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리 준단 말이야. 그 심지어 내선 번호까지 주고 자기 컴퓨터도 줘요. 근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 여보세요. 뭐 감사합니다. 뭐 저는 뭐 CS팀의 이중유입니다. 야 거기 김 과장 바꿔봐. 에? 김 과장이 누구야? 그러면 내가 신입인데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잠시만요. 김 과장님 막 이럴 거야?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김 과장이 누군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 됐어 끊어.
그 김 과장을 나중에 알아냈어. 아, 우리 부서의 김 과장은 뭐 김중석 과장이구나. 뭐 이렇게 알아냈어. 근데 누구한테 전화 왔다고 할 거야? 그게 또 모르잖아, 그지? 응. 야, 나 김 과장인데 김 과장 받고. 그럼 아, 이 김 과장은 이 김 과장보단 짬밥이 있는 김 과장이구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저도 회사 생활을 이제 했던 적이 있는데 2009년도에 회사 생활 하기 전에요. 하기 전에 저는 제가 이제 교직원 했는데 대학교 교직원. 대학교 교직원은 조직도 하고 그리고 직원 명단이 어차피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합격 그 통보를 받고 그 신입직원 교육 가기까지 한 일주일 정도 있었거든요. 그 일주일 사이에 조직원을 다 외웠어요. 다 외우고 들어가니까 굉장히 편해지죠. 아니나 다를까 진짜 이틀 만에 팀장님이 오시더니 야 무슨 개발팀 누구 팀장이 갖다 줘. 그냥 김 팀장이야 이름이 김 팀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딱 해서 받아서 아무 말 없이 갖다 주고 오니까 그제서야 눈치채죠. 너 어딘 줄 알고 갔다 오냐? 누군 줄 알고 갔다 오냐? 아 누구 아닙니까? 맞아. 자, 요런 방법으로 이제 칭찬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 왜 하냐? 커피하고 야식, 심부름 많이 다니잖아요. 그리고 커피하고 야식을 심부름을 하면 혼자만 먹는 게 아니라 뭐야? 어울리면서 같이 먹죠. 조직원들하고 어떻게 계속해서 대면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요. 조직원들하고 대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 궁금할 때 선배님 하고 찾아가서 질문하기가 좋다는 거지 그때부터. 그죠? 아니면 아무리 뭐 지구대라면 괜찮지만 큰 경찰서에 발령을 받는 경우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그런 경찰서에 발령 받았을 때도 어때? 갔을 때 이런 심부름을 하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대면을 했다면은 조직원 파악과 그리고 친분을 쌓고 그리고 질문을 하고 배움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소통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지. 우리 지구 대장님, 야 가서 내 거 그 뭐야 제복 그 세탁소에 맡긴 것 좀 찾아오고 구두 좀 찾아오고 너 저기 가서 철문점 가서 뭐도 사오고. 아 뭐야 무슨 심부름만 시켜. 개인 비서인 줄 알아. 지구대장이라고. 신입 들어오니까 아주 신났어. 살판 났어. 근데 알고 봤더니 지구대장님한테 의도가 있지. 어떤 의도가 있을까? 우리 지역에 와본 적 있냐는 거야. 와본 적 없으면 어때요? 지리를 좀 잘 알고 순찰할 때도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뺑뺑이를 돌리는 거야. 철물점도 가보고 슈퍼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이게 우리 지역 생긴 꼬라지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심부름을 시키는 거죠. 보내는 거지. 결국에는 위법하지 않은 부당한 지시는 일단 첫 번째 상관에게 가르침의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르침의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 예컨대 복사를 통해서는 관서 업무를 파악할 수 있고 커피 심부름을 통해서 조직원들과 대면할 수 있고 친분을 쌓을 수 있고 잔심부름 등을 통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고 지역 지리에 대해서 눈뜰 수 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내가 생각할 때는 상관의 지시가 부당한 것처럼 느끼지만 이건 결국 나의 발전과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따르겠다는 거야.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명백하게 위법한 지시사항이라면 일단 제가 신임 경찰로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다른 상사와 다른 선배를 통해서 그것이 정말 적법한지 위법한지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위법한 사항이나 위법 요인들이 발견된다면 이 부분은 경찰 조직 전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꼭 행동강령 시행관에게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사의 의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전체가 늘 깨끗한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저도 항상 발전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경찰이 되겠습니다. 하고 마무리해 주는 거야. 그럼 면접 답변도 깔끔하게 떨어지고 사주서를 쓸 때도 어때? 이 예시 같은 것만 조금씩 늘려준다면 아니면 여기도 마찬가지 어때? 경험을 넣을 수 있으면은 사주서가 좀 더 풍부해질 수 있고 예를 들면은 군대 처음 들어가서 혹은 회사 처음 들어가서 굉장히 좀 부당하다라고 느꼈던 지시들을 수행하다 보니까 어때? 굉장히 익숙해진다는 거지. 제 동기 중에 한 명은 행정병이었는데요. 행정병 이제 발령을 받자마자 뭘 하냐면요. 마우스를 빼버렸어요. 저희 군대 때. 마우스를 빼고 처음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키보드로만 하는 거야. 근데
키보드로만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기껏해야 뭐 했겠어요? 워드하고 이제 파워포인트 2개 정도밖에 더 했겠어요, 그지? 근데 키보드로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단축키를 외우는 거지, 단축키를. 실제로 그래갖고 단축키 달인이야. 키보드 필요 없어. 다다다다. 일주일 동안 적응하니까 어때? 굉장히 쉽게 문서를 만들고 편집하는 그런 능력이 이제 생겼다는 거죠. 처음에는 막 돌아버린대요. 마우스가 없으니까 이 커서를 막 마음대로 못 누니까 돌아버리는 거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실력은 훨씬 더 향상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부당한 지시라고 느껴져도 그건 전부 다 어때? 자기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야 돼. 이거하고 파생되는 면접 질문 하나만 소개하고 잠깐 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번에 마찬가지 서울, 경기 남부, 울산, 부산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인데 이번 3차 때 상사가 순찰 중에 잠을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요거 하나 있었고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상사가 있다면 본인은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뭐 요런 이제 질문들이 실제 기출 질문이야. 자,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상사가 있어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어요? 여학생분. 마- 말씀드려? 아, 씨발 일 좀 해요. 막 이래. 아, 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걸 또 가서 또 행동강령 책임관한테 가고 또 이를 수도 없고 그지? 이게 진퇴양난이거든 사실은. 근데 이게 책임을 회피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마찬가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책임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문제가 되는 책임 회피냐는 거야. 예를 들면 순찰을 도는데 야 네가 좀 갔다 와봐. 그 얘기는 뭐겠어? 현장 적응력을 키워주려고 하는 거야. 늘 선배 뒤에서 안일하게만 업무를 보지 말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좀 해봐 이거야. 혹은 예를 들어서 지구대 이렇게 여러 선배들이 있다고 쳐요. 여러 선배들이 있는데 주치자가 와서 막 소란을 부려. 야 이순경 네가 좀 가. 그러면 그거는 다른 선배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걸까? 아니야. 생각을 잘 해봐요. 이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상대해 본 거야. 수없이 많이 이미 상대를 많이 해본 거야. 이골이 낫지. 그러니까 이제 누구도 해봐야 돼? 신빙인 너도 해보라는 거지. 책임을 회피하고 신빙 뒤에 숨어 있으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그냥 책임을 회피한다면 이거는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저는 그 상사분께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책임을 회피하십니까? 이렇게 가갖고는 큰일 난다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경찰 조직을 계속 이해하는 측면으로 빠져주셔야 된다는 거지. 아, 그 선임들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처리했을까? 이제는 내 차례구나. 그리고 그런 수많은 경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심지어는 감사하다까지 나와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게 이제 사전조사서 연습뿐만 아니라 향후 배울 면접 질문들과 계속 관계가 있고 또 하나 다시 한번 사전조사서 용 질문이 따로 있고 면접용 질문이 따로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면접 질문이 사전조사서로 나올 수도 있고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어떤 원론적인 질문이 있으면 파생됐던 기출 문제를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 잠깐 10분 정도 쉬셨다가요. 3시 20분부터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